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224번 할게요. 이 successive이라는 형용사는 성공적인이라는 여러분 잘 아는 successful하고 구분을 해야죠. 예, succeed라는 동사가 단어 가족 보면 그 suc를 위로라고 읽을 수도 있고 밑으로라고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로 간다 그러면 성공한 거고 밑에서 간다 그러면은 계승한 거고 이렇게 suc란 스펠링의 두 가지 해석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위를 계승하다라는 말로는 어떤 사람을 계승하고 그다음에 무엇으로 계승하는지 이렇게 타동사로 쓰지만 성공한다 그러면 주어가 성공한 거니까 어느 영역에서 성공했는지 뒤에 전치사 in을 쓴다. 그래서 의미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형용사 successive 되면 연속적인이니까 그 동의어 발음이 consecutive이라는 동의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secu 동그라미의 뜻이 follow여서 밑에서 따라오는 이라는 연속적인이 된 거죠. 자, 그럼 저 꼭대기에 보면 우리 전에 공부했던 subsequent이라는 형용사가 나오고 있어요. 역시 suqu 동그라미의 뜻이 follow여서 밑에서 따라오는 이건 사실은 이제 후속적인 이렇게 sub라는 말을 밑으로 딱 읽어줘야겠죠. 자, 그럼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After successive attempts, Wilberforce was finally able to convince the British Parliament to pass the Slave Trade Act in 1807. 자, 여러 차례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그 후에 윌버포스라는 분 was finally able to convince 이러면은 본동사는 물론 convince인 거고 convince의 구조가 convince somebody to 동사. 그러니까 이때는 P로 시작하는 동의어 persuade로 아주 잘 고쳐지죠. 굉장히 비슷한 말이죠. convince하고 persuade는 구조가 거의 같이 쓰고요. convince 표제어고. 자, 아주 중요한 단어고. 그래서 the British Parliament 하면은 parliament이라는 말의 뜻은 의회인데 원래 동사 원형은 P-A-R-L-E-Y까지가 회의하다라는 뜻이어서 의회는 회의체다 이렇게 단어를 만든 거죠. 그다음에 pass the Slave Trade Act 했는데 이때 act의 뜻은 법안 1807년에 통과시켰답니다. 그럼 1863년 적어주시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노예 해방. Emancipation. 그러니까 1863년 이전에 이제 미국의 Civil War, 즉 그 남북 전쟁이 있었던 거고 그 전에 이제 한참 전 한 60년 전입니다. 그때 The Slave Trade Act라는 거를 통과시켰네요. 자, 노예 교역법 이렇게 되면 노예를 거래한 것이 누구하고 노예를 거래한 거죠? 누가 누구한테 노예를 판 겁니까? 누가? 노예상이. 그렇죠. 노예상이. 근데 그 노예상은 어디에서 노예를 구해서? 아프리카에서.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를 구해서. 자, 머릿속에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에 아프리카가 있어요. 그럼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을 어디로 판 거예요? 북미로 판 거죠. 남미로도 노예 팝니까? 안 팝니까? 남미로는 노예 안 팔아요. 남미에는 왜 노예를 안 팔았을까요?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남미는 카톨릭이고 북미는 개신교잖아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노예를 삼지 못하게 교회에서 막았대요. 걔도 사람이다 이랬답니다. 그런데 북미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있고 미국이 있으면은 이쪽 동쪽은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붙잡아가지고는 배 타고 노예선이라는 게 있죠. 노예선에 꽉꽉 채워가지고 이제 데려와서 북미에서 팔았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대농장 같은 것들을 했었으니까. 예, 그랬는데 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읽어보시면 The bill made it illegal. 자, bill 앞에 있는 무슨 말의 동의요? 액트, 법안이라는 뜻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것을 불법으로 만들었다 할 때 그것이 뭔지가 뒤에 for 이하로 설명되는 거죠. 자, 그럼 읽어보죠. 소리 내면 for British ships to transport slaves 이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prohibited 다음의 구조는 prohibit somebody from ing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아까는 왜 for British ships to transport slav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한다는 거 우리 어떻게 알았죠? illegal. 그렇죠. illegal이란 말에서 못하게라고 써 있고 지금 뒤에는 prohibit이라는 동사를 썼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
from을 쓰게 되고. 다음에 engage in the slave trade 했고요. engage 역시 표제어고 뜻 참여. 자, P로 시작하는 동의어 참여하다 여러분 다 아는 거 participate in과 같은 말이라. 그래서 여기 참여하면 안 돼요. Wilberforce가 had fought tirelessly. 자, fought의 원형은 fight. 되게 모양 많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싸움을 할 때는 뭐를 지지하거나 뭐를 반대해서 싸우는 거죠. 자, 지금 for가 나왔기 때문에 지지라는 말이 된 거고 foremost, 근데 뒤에 보니까 기간이 나오는군요. 예,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자, 20년 동안이나 지지를 했고 to get the legislation passed 해서 get이란 동사 지금 몇 형식? 5형식. 그래서 get something,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passed 앞에 to be가 빠진 거죠. get the legislation to be passed 해서 to be를 빼고 그냥 passed라고 바로 쓴다는 거. 됐네요. 자, 그럼 내려오셔서 단어 가족의 네 번째 줄 보면 후계자 영어로 successor 다음에 전치사 to를 쓰는군요. The step preferred. 자, 그러면 prefer한 동사의 구조. prefer A to B. 원래는 to를 쓰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to를 over로 써도 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 보시고 prefer A to B라고 배웠는데 이게 over가 나오면 그 다음 게다가 밑줄을 그으면 여러분이 맞나 틀리나 고민을 해야 되죠.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승자가 누구예요? over는 승패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over를 쓸 때 이 뒤에 있는 거는 위, 아래. over 뒤에 나오는 건 아래. 그러니까 여기가 패자, 여기는 승자. 이게 승패를 표현을 하죠. 그러면 선호한다 그러는 건 A를 선호하는 거죠. 그럼 B는 패자죠. 그러니까 to를 over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누굴 좋아한 거예요? the old CEO를 좋아한 거고 누구는 X예요. His ambitious successor는 X. 너무 야망이 많으면 참 힘들죠. 예.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럼 연속하는 이라는 밑에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n a row 이런 거 연습하고 자, row가 뭐니까? 줄줄이 우리나라 말에 연달아 하는 그 줄줄이 그거고 그다음 옆으로 가서 접근하기 쉬운 건 뭐라고 하고요? accessible 하다 그러고 지나친 거는 excessive 하다 그러고 끝없는 건 incessant 하다 그러고 사망한 건 deceased다 이렇게 되고 전례는 precedent라 이러고 전임자는 predecessor라 하고 쉬는 시간은 recess라 하고 경기 침체는 recession이라고. 오, 잘하네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발음은 mandatory. 딱 보면 뭐가 생각난다? command가 생각난다. 그래서 command 하면 이제 장군이니까 장군 중 유명한 사람 강감찬 장군 이런 사람도 생각난다. 근데 이수신 장군 생각나고 그러면 안 된다. 왜냐면 이수신 장군은 해군 장군은 커맨더라고 안 한다. 해군 장군은 뭐라고 하냐면 admiral. 자, 소리 내보시면 admiral. admire 할 만한 사람이라. 자, 영국은 해군이 세죠. 그러니까 admiral라고 따로 얘기하죠. 영국은 해군이 세죠? 섬나라니까. 자, 그러면 동의어 발음해 보시면 compulsory 동사 원형은 compel. 여기서 compulsory라는 형용사가 나온다. 자, 그다음에 it is compulsory 한 다음에 for somebody to 동사 이렇게 구조 나오겠죠. 다음은 의무적이다. 그러면 누가 뭐 하는 건 의무적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대절로 써도 되겠죠. 그렇죠? It is compulsory that 이렇게 가기도 할 거고요. 그럼 만약 대절로 쓴다면 슈도 빠진 동사 원형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와, 이렇게 한 단어만 봐도 앞뒤가 다 보인다. 응? 안 써있는 게 보인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단어는 compulsory 보고 명령에 의한 딱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자, compulsory for somebody to 동사를 쓰거나 또는 it is compulsory that 하고 슈도 빠진 동사 원형을 쓰거나 그렇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 이제 그런 것이 잘 쌓이면은 말을 하게 된다. 자, unlike 가겠습니다. 자, 읽으시면 unlike most schools in Korea, wearing uniforms usually is mandatory in American public schools.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동그라미. 무엇에 대한 얘기구나. uniforms에 대한 얘기다. 자, 그래서 uniforms는 American public schools.에서는 X다. 이런 얘기구나. 그 다음 가면 students also go to school only 5 days a week and rarely attend any classes after 3 p.m. 오호. 자, attend 다음에 to는 안 쓰는구나. 안 쓰죠, 그쵸? 근데 사실은 이제 attend라는 동사는요, 가다라는 말이기보다 가서 참석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쓰려면 s 써야 됩니다.
우리가 attend 다음에는 to를 쓴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attend는 가서 앉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려면 s 쓴다는 게 맞는 게 이게 명사가 되면 attendance가 되거든요. 참석. 그 다음 전치사 s어요. to 안 씁니다. attend라는 거기에 놓인다는 거니까. 알겠죠? 그쵸? 예. 자, 그 다음 이런 얘기를 요새 파워그래머라는 책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새로. 그래서 제가 새로 많이 배우니까 예, 학생한테 이런 걸 좀 잘못 가르쳐줬구나. 그런 거 이제 반성하고, 그리고 조금 더 좋게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좋죠, 그쵸? 근데, 이게 다 괴롭죠, 근데. 잘 몰랐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한편 괴롭지만, 그래도 아예 더 좋게 가르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좋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쵸? 모른다는 걸 발견하면 좀 괴롭지만, 그걸 알게 되니까 힘나고 그러는 거죠. 사실 저는 선생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선생은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몰랐던 걸 계속 알게 돼야지 선생 자격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consequently. 자, 읽어볼까요, 소리는? Consequently, their level of education is somewhat lower. 자, 그러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학생들 교육 수준이 낮다고. 그렇죠? Relatively lower. lower, er. 이거 좀 그렇네. 자, 누구보다라는 게 있겠죠? 누구보다 더 낮을까요? 한국 사람들보다 맞아요. 예. 한국 사람들보다. 예, 그리고 students rarely learn a second language 맞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밖에 할 줄 몰라요. 그쵸?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편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좀 자존심 상해요. 예, 딴 나라 사람들은 지 말도 하고 영어도 하는데 자기는 영어밖에 못 하거든. 그리고 딴 나라에 돌아다니면은 자기가 영어 할 때 남들이 다 알아듣거든. 그것도 좀 기분 나빠요. 우리들은 여행 가면 딴 나라에서 한국말로 막 욕하고 그래도 남들이 모를 거라는 그게 있잖아요. 반감이. 그래서 좀 그래 해요. 그렇다고 또 배울 수도 없고, 이제 불편한 거죠. 자, 그러면 내려와서 단어 친구 보겠습니다. 구속력이 있는 발음하시면, binding, 구속력이 있다. 묶어놓는 거니.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this contract is legally binding for both parties involved. 자, 여기서 parties의 뜻이 뭐냐? 당사자, 정당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컨트랙트라 그랬잖아요. 계약이니까 이게 갑자기 정당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계약의 상대편 당사자들을 parties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다음 명령에 의한 표제일 거예요. 아마 발음하시면 imperative. 자, 그럼 imperative를 보면 여러분은 imper 동그라미를 하고 황제를 뭐라고 하죠? emperor라 그래요. emperor. 자, 스펠링은 E-M-P-E-R-O-R. emperor. 그럼 여러분은 emperor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emperor 하면 떠오르는 거. emperor라는 글자 말고 다 이미지. 벌거벗은 임금님. 그때 그 emperor란 말 쓰고요. 물론 나폴레옹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떠올라서 그게 발음하면 emperor고. 그 니폴레옹을 생각하죠. 니폴레옹은 이걸 해. 이러면은 그게 꼭 해야 되죠. 반드시 해야 되는 발음은 imperative.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벌거벗은 임금님 제목은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때 emperor라는 말을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it is imperative for farmers 해가지고 it is mandatory for somebody 투동사 똑같이 구조 쓰고 있고요. 자, 농부들이 꼭 뭐 해야 되냐면 to harvest their crops before the weather worsens.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쵸? 자, 먼저 해야 하는 일. harvest their crops 먼저. 나중에 있을 일. the weather worsens. 예, 그래서 before의 앞뒤 시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옆으로 가서 명령하다가 command고 그다음에 율법 10계명 있잖아요. 그때 이 단어 씁니다. 발음 commandment. 그다음에 칭찬하다가 command여서 A일 때는 길게 발음하고 E일 때는 가볍게 command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추천하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추천하다가 recommend가 된 다시 칭찬하는 게 추천이니까. 네, 징발하다라는 단어 commandeer를 잘 모르실 텐데 EER이라는 스펠링이 동사에 붙으면 나쁘게라는 말이 종종 돼요. EER, 그러니까 악용이라는 의미를 EER이 붙입니다. 그래서 commandeer 하면은 강제로 악용해서 나쁘게 이게 명령해서 가져가 버린다, 징집하다가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압수하다라는 말로 외워야 될 단어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잘 못 외우시던데.
자, 소리 읽어보시면 confiscate이라는 말을 압수하다라고 외울 때요. 그 왜 학교에 선생님 맨날 만화책 압수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다 이 단어 써요. confiscate이라는 말. 그리고 압류, 오히려 이게 좀 압류 같은 말은 집에서 동네에서 안 쓰는 말이죠. 그쵸? 경찰이 하는 거죠. 그때는 seize라는 말을 써요. seize는 사실 움켜쥐다라는 동사 grab하고 같은 쉬운 말인데 이게 압류라는 어려운 말로서 confiscate은 학교에서 뭐 휴대폰 압수, 뭐 압수 이럴 때 쓰는 말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공항에서 뭐를 압수했다 이럴 때 다 쓰는 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같은 말에 commandeer가 있고요. 자, 예문할게요. 읽어보시면 The soldier commandeered the nearby truck. 그래서 트럭 이리 와 해가지고 징발을 한 거죠. Without asking the lawyer 해서 owner 이 사람에게 그 묻지도 않았습니다. 밑에 있는 거 좀 어려워요. 나중에 하시고요. 자, 앞으로 가서 애매한 보겠습니다. 자, 발음은 ambiguous. 자, ambiguous는 정말 중요한 단어고 MB 동그라미의 뜻이 both여서 그래서 ambiguous 하면 오른쪽이 맞다는 건지 왼쪽이 맞다는 건지 애매하다라는 말이다. 자, 그러면 애매한의 대표는 vague라는 말이 있다. 자, vague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ambiguous보다 더욱 중요한 말이고, vague도 표제어고, 그래서 vague하다, ambiguous하다, 이거를 여러분들 발음을 많이 하셔가지고 꼭 외우세요. 얼마 전에 우리가 선명하게 설명하다 그런 거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선명하게 하다? clarify, 맞네요. 그쵸? 그래, clarify라는 말을 할 때 선명한 거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선명하지 않은 애매한 건 너무 싫어하는 거죠. 선명하냐 애매하냐 양쪽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애매한 쪽도 알아둬야겠다는 거죠. 근데 이쪽은 많이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ambiguous하고 vague 두 개만 확실히 아셔도 되겠고 밑에 보면 단어가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obscure는 꼭 알아야 되고 표제어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equivocal이나 ambivalent는 잘 생각하면 뜻이 써 있거든요. equi는 뜻이 같다. 보컬은 목소리.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건지 왼쪽이라는 건지 좀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알 수 없다 이거고. ambivalent는 ambi는 양, 그다음 valent는 같이. 그러니까 양가적이다. 그러면은 제가 같이 있다고도 하고 이것도 같이 있고 저것도 같이 있다. 이러니까 도대체 뭘 선택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말이라서 글자에 써 있는 것 좀 연습하시면 할 수가 있고 이런 좀 고급 단어죠. 근데 obscure는 이제 고급이 아니라 중급 정도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거 좀 열심히 해보고. 그다음 opaque 같은 말을 선생님들은 시험 내기 좋아해요. 그래서 opaque 은 원래 이제 보석 오팔이라는 보석이 있는데 이게 불투명한 보석이라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한 게 아니라 그래서 opaque라고 여러분 발음을 해야죠. opaque 연습하고 마지막 줄에 dubious는 굉장히 쉬워요. 자, dub 동그라미가 여러분 잘 아는 doubt에서 오만 뺀 거니까 그래서 의심스럽다로 아주 쉽죠. doubtful 위에 있네요. 자, 그럼 동의어 먼저 받고 위에 올라가서 예문할게요. 자, 소리 내면 The chairman's ambiguous statement confused the people and they weren't sure if he was for or against the labor union's petition. 자, 여러분, petition이라는 말을 보면 접두어 붙이고 싶지 않아요? 무슨 petition은 잘하는데? competition은 잘하는데, com을 빼고 petition은 청원이다. PET 동그라미가 ask 요청이니까, 노조가 요청한 바가 있다고, 그것을 for인지 against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라는 말이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 자, 그러면 they weren't sure 밑줄 긋고요. weren't sure가 타동사죠. 호호. 타동사. 자, 동사는 아니지만, they weren't sure라는 말은 그들이 몰랐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they didn't know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대상이 필요하죠. 그들이 몰랐으니까 뭘 몰랐는지를 얘기해 줘야 되죠. 그럼 뭘 모른 거예요? if 이하를 모른 거죠. 그럼 if부터가 무슨 사절? 명사절. 그럼 they weren't sure가 명사절, if로 시작하는 명사절을 대상으로 받고 있네요. 맞죠? 그쵸? 예,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보통 be sure 다음에 전치사를 쓰죠. I'm sure of your success. 이렇게 가죠. I'm sure of라 하죠. 그쵸? 예, 그러면 of 전치사가 대절 앞에는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WH절 앞에 종종 없어져요. 전치사가 대절이나 대절 앞엔 쓰면 안 되고 WH절 앞에는 종종 없어진다고. 특히나 지금 if를 이 사람이 뭐뭐인지 아닌지로 썼는데 그 앞에 of를 쓰면 of하고 if가 모양 거의 같죠? 되게 헷갈린다고. 그래서 of를 빼고 if를 뒤에다 넣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모른다의 대상인 거는 분명히 맞는데 be sure of에서 of가 생략되고 if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형용사도 의미상 필요하면 대상을 가질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봤어요. 자, 그 다음
he was. 자, 소리 읽으시면, he was purposely being unclear. 자, 여러분, unclear. 위에 있는 무슨 말의 동이요? ambiguous. 그럼 이제 이 사람의 목적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In order to avoid angering people on either side of the issue 했고, 여러분, anger까지만 밑줄 긋고, anger의 품사는 angering 이랬잖아요. angering people 이러잖아요. 자, anger의 품사는 동사. anger 자체는 동사잖아요. 이거 어떻게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어떻게 돼요? 형용사가 뭐예요? 화난이란 형용사는 angry 그렇잖아요. 이제 anger까지만 밑줄 그으시라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angering까지 생각을 하면 그 명사라 해야지. avoid 다음에 나왔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anger 자체가 동사로 충분히 쓰는구나 하는 거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밑에 거 했으니 obscure 예문 봅시다. 아, 저 ambivalent도 좋아요. 자, 예문 같이 읽어요. 자, 하면 since they are both still young, they are ambivalent about having children soon. 해서 ambivalent 다음 전치사 about 무엇에 대해 애매한지 이렇게 말하는 거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애를 곧 가져야 될지에 대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obscure라는 말 이제 표제어인데 가려진 불투명한이란 형용사도 되고 가리다라는 동사도 되고 지금 이제 동사로 썼네요. 예문 이제 읽어보시면 he tried to obscure the fact that 어떤 사실을 숨기려고 노력했냐면 he was only in it for the money. 자, 이 안에 들어온 이유는 오로지 돈 때문이라는 걸 obscure 하려고 그랬어요. 자, 옆으로 가서 설득력 있는이라는 말은 자 여기 전트를 보니까 스펠링 앞에다가 하나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아는 거 대행인 실행인 agent. 근데 설득을 한다면 걔를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실행을 하자라는 말에서부터 co를 붙이는 거예요. co는 아니고 co. 그래서 발음 cogent. 발음 cogent. 여기서 이제 GENT를 그 agent에서 action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액션을 취하려면 설득력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자, cogent이 좀 어렵고 훨씬 쉬운 말은 convincing이에요. 동의요. 자, 소리는 convincing. 자, convincing argument다. cogent argument다. 그럼 cogent이라는 말은 좀 더 액션이 강하고 convincing 하면 설득했다. 말로 설득했다는 게 좀 강하고 그런 차이는 있죠. 자, 그다음에 litigate 이거 많이 써요. 법 얘기 나오면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litigate은 이게 소송하다. 여기 소송을 제기하다 이랬죠? 개인이 하는 거. 검사가 하는 거는 기소하다 P로 시작하는 단어 prosecute 그거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sue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예문 해볼게요. 읽어보시면 The insurance company was litigated by a federal court에서 연방 법원이 이 보험회사에 이제 기소를 했군요. 소송을 제기했군요. 자, 그 다음에 동요시키다는 완전 핵심적인 단어죠. 이 움직임에서 발음 hesitate이고, 그 다음에 방탕한이라는 말 뒤에 표제어로 나오는데, 이게 표제 아니고 prodigious가 표제한 것 같아요. 근데 prodigal하고 prodigious하고 둘 다 되게 좋은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자, 방탕한 사람은 너무 넘치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넘치게 너무 나서서 행동하는 사람이 좀 절제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 넘치고 나서고에 해당한 접두어. 프로가 넘치고 나서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하다가 ig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prodigal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거대하고 풍부하고 막 신동이고 이런 사람도 넘치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죠. 그럴 때는 발음하시면 prodigious 하다 이러고 여기서 prodigy가 나온 좀 있으면 표제로 나올 거예요. prodigy가 경이함, 경이로움, 천재, 대단함 이런 말이 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영어에서는. 그 다음에 MB 들어가는 거 좀 적어놨네요. 그 양서류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소리는 amphibian. 파충류 뭐라 하는지 아세요? reptile이라 그래요. reptile. 자, 그 reptile은 되게 외우기 쉬워요. 그러니까 파충류들은 전부 비늘로 되어 있어요. 껍데기가 타일이라고. 자, 발음 reptile. 그다음에 양손잡이 발음하시면 ambidextrous. dexterous가 원래 오른손에서 와서 솜씨 좋은이며 ambidextrous는 양손 다 잘 쓴다는 걸로. 그다음에 ambience가 분위기라는 거 연습 여러 번 했습니다. ambience하고 비교해야 될 건 야망을 뭐라고 하는 거 ambition. ambition과 ambience는 enC가 되면 차분하고 ambition 하면 쫙 뻗어나가고 그런 걸 구분한다. 뒤로 갑니다. 자, 발음은 homogeneous고 자, GN의 뜻이 birth고, 그래서 같이 태어났으니까 다 비슷하고 균일하고, 그런 걸 homogeneous하고, 우리 수업 굉장히 homogeneous 하네요, 지금. 그렇죠?
예, 뭐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어 수준으로도 상당히 허머지니어스한 것 같아요. 요새 여기 강순 영어학원 있으면 참 좋은 게 한 1년 지금 이제 2년째 돼가는데 1년 지나니까 그 공통 영어나 이렇게 기반을 닫고 파워워드로 오는 요런 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른 단과학원, 다른 종합학원에 있을 때는 막 우르르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공통 영어 수준은 이제 진짜 걸음마 단계. 그다음에 파워 들어오면 좀 잘 걷는 단계. 중단물 리딩 가면 막 뛰어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이렇게 단계별로 잘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보면은 또 거기 난리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보면 이제 다른 데서 안 돼가지고 문제라도 풀자. 그러고 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계별로 딱딱 가서 가을쯤 되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내년 4월을 바라보는 가을에 중단물 리딩 수업을 하면 깜짝 놀라요. 작년에 되게 굉장히 놀랐거든요. 17년 동안 강의하면서 이렇게 좋은 클래스 처음 봤다 제가 그랬어요. 되게 실력이 딱딱 이렇게 기간별로 느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런 걸 발음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homogeneous 하다. 레벨이 이렇게 비슷하니까. 자, 동의어 uniform 하다는 말이고 예문 읽을게요. 자, 소리 내면 the mountain for the Korean man. 자, 한국인에게 산이란 is a protective barrier 해서 자, 그럼 barrier라는 중요한 단어의 뜻은 장벽. 자, 그 protective barrier 하면 보호 장벽이니까 이거는 좀 좋은 거지만 barrier에서 되게 좀 가슴 아픈 barrier는 language barrier죠. 자, 그러면 이제 language barrier 참 가슴 아픈 장벽이에요. and the permanent challenge at the same time 이랬는데 여러분 at the same time 밑줄 긋고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역접입니다, 여러분. 예, 순접이라 대답하시는 분들 좀 들리는데 그러면 while 한번 적어보세요. at the same time while 아니에요?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역접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 역접한 거예요. 그럼 protective barrier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permanent challenge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아, 참 힘들단 말이에요. 계속 시합을 걸어. 끝없이 시합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나한테 뭐 하는 거잖아요. 그쵸? 붙어보자, 싸워봐. 할 수 있어? 막 이러니까 지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산이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동시에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 다음에 this, 소리 읽으시면, this possibly led to the formation of a homogeneous people.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못 나가고,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균일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in response to the environment 해서 환경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very reserved. 자, reserved는 거의 비슷한 말이 shy예요.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shy라는 말하고 똑같진 않지만, reserved의 여기서 명사를 한번 뽑아보세요. reserved에서 명사를 뽑아보면, 명사, reservation. reservation이란 명사의 두 가지 뜻, 예약과 보류. 보류예요, 보류. 지금 줄 수 없습니다. 잠깐 기다려야 돼요.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좀 보류해둬야겠습니다. 그래서 보류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very reserved 하면 막 지르기보다는 좀 참아보고 기다려보고 이런단 말이죠. 자, 그리고 tenacious의 T-N 동그라미의 뜻이 hold. 맞아요, hold예요. 그래서 끈덕진 사람들인 거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굉장히 reserved 좀 보류했지만 한번 잡았다 그러면 절대 놓지 않는 이런 두 가지 성격이 갖게 됩니다. 이런 요소들은 that help integrate a nation에서 한 나라를 통합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자, 통합하다는 중요한 동사 integrate도 다시 확인을 하자. 티그르 동그라미의 뜻 touch예요. 그래서 손 타지 않으면은 더럽힘이 없다 그렇게 된 거. 자, 그러면 이제 비슷한이라는 말들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of a piece 이런 것도 좀 볼만해요. 한 조각에서 왔으니까 비슷하겠죠? 맞죠? 한 조각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comparable 좋은 말입니다. 자, 비교되려면 비슷한 점이 있어야 비교하는 거죠? 그쵸? 예. 사람하고 종이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쵸? 예. 자, 사람하고 동물은 비교할 수 있죠. 자, 예문 읽을게요. 소리 내면 The service was comparable to that of any four-star hotel. 이렇게 됐고 비슷하다는 말 다음에 전치사 to. 우리가 맨날 어릴 때 similar 다음에 to 쓴다 그런 거 열심히 외웠죠. 그쵸? similar 다음에 to 쓴다. 우리는 못 쓸 줄 알았는데 similar 다음에는 with 쓸 줄 알았는데, 그쵸? 이 사람들도 쓰기는 씁니다. similar 다음엔 to로 완전 정해져 있는데요. identical 다음은 to도 쓰고 with도 써요. 근데 보통은 to를 쓰고, 한, 퍼센티지가 한 70%는 to를 쓰고 30% 정도는 with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영 틀리진 않아요.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to라는 개념을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쓰다 보니 자, 그다음에 양립 가능한 이거 표제요. 발음하면 comparable. 예, 그 반대말로 물론 이질적인 한다면 호모가 같다고 헤테로가 다르다기 때문에 이질적인 하면 발음 heterogeneous 이렇게 된다. America's population is very heterogeneous and diverse. 맞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자, 그러면 옆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자, 발음은 ingenious.하다. 자, ingenious.하다. 딱 보면 거기 뭐가 들어가 있으므로 genius. 그래서 머리 되게 잘 쓴다. 자, 동의어가 inventive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ingenious.하다. ingenious.하다. 좋은 말이긴 한데 그 ingenious-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친구 중에 ingenious-한 사람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로 머리를 이렇게 되게 빨리빨리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굵은 아이디어는 좀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은 그 창의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드는데 어떤지 궁금해요. 그렇죠? 제 친구들 중에도 제가 이 사람 되게 인지니어스하다 말할 때 보면 말이 뭐 정말 신기한 게 툭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같이 이제 막걸리를 마시러 갔는데 술이 안 나오는 거죠. 바빠서들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막걸리 나오는데 시간이 막걸리네. 이런 말이 이렇게 툭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걸리 나는 시간이 막걸리네.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급의 얘기들을 그냥 툭툭툭툭 아무 때나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자기를 단련을 시켜야만 그게 참 쓸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짧게 나오는 아이디어는 예를 들면 제 친구 중에 또 되게 인지니어스한 머리 잘 쓰는 애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3회 정도 입원했거든요. 근데 걔를 안지 한 20년이 돼가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이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침 전화를 했길래 야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옮기는 병원은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옮기는 병은 아니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 인지니어스한데 그게 힘이 있으면은 참 좋은데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된다고 그냥 하면 사실은 그냥 재미만 있을 뿐이기는 한 것 같아요. 꾸준한 노력이 진짜 힘 있는 거지. 공부도 잘 외우는 사람보다는 꾸준히 하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진짜 비교할 수 없어요. 꾸준히 한다는 게. 자, inventive 예문 읽을게요. 자, 소리 내시면 It never ceases to amaze me. 자, 그러면 cease는 stop. It never ceases to amaze me. 그래서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을 멈추는 바가 없다. How computer hackers were always able to come up with ingenious ways.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계속해서 나를 놀래키는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 amaze란 동사 한번 밑줄 그어보고 뜻이 뭐라고요? 놀라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주어는 대체로 상황이죠, 상황. 어떤 상황이 나를 놀라게 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 나를 놀라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나를 경탄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상황에 내가 놀라죠,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는 주어가 명사 절이 된다, 이런 동사들은. 그래서 이제 amaze의 주어는 뭐예요? how 이해한 거죠. how부터가 명사절이죠. how가 진주어예요. 자, 야, 어쩌면 이렇게 놀랬으니까 how로 시작을 했고 컴퓨터 해커스들이 항상 come up with 해낼 수 있을까? 자, come up with라는 좋은 표현의 뜻은 생각해내다. 엄청 중요한 표현, 엄청 중요한 표현. 그러니까 세 단어짜리 그 구동사들을 한 리스트업 해가지고 한 50개 중요한 거 하라 그러면 한 30개 중요하라 그러면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죠. 30개만 중요한 거 뽑으라 그러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come up with ingenious ways에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방법들을 해냅니다. To access the most confidential information online 했고요. 여러분 온라인 밑줄 긋고요. 품사가 뭔지 물어볼 건데 가장 confidential이라는 형용사의 뜻. secret이죠, secret. 예, 자신감 있다는 말 아니고, secret information이고, 온라인이 뒤에서 information을 수식해주고 있죠? 예, 지금은 형용사로 쓰네요. 형용사이기도 하고, 부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에서의 이제 장소 부사죠, 사실은. 공간을 취급을 하자면, 그런 가장 confidential한 미국 국방부 이런 데 액세스 해버리는 거죠. 어떤 그런 방법을 어떻게 come up with 해냈을까. 자, 그 다음 읽으시면, it seems like, as soon as, 자, 이렇게 들어갈 때, 자, like, 이제 종속 접사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like의 종속사 시작된다는 표시해 주시고, 뭐뭐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품사를 명사를 하기도 그렇고, 형용사를 하기도 그렇고, 좀 그렇긴 해요. 근데 품사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seem 다음에 like이 흔히 나오면서,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말을 한다. It seems like that. 이렇게 이제 it seems like까지는 가고, 그다음 like 다음에, 원래는 명사만 써도 되잖아요. like이 전치사로 많이 쓰니까. 그런데 it seems like 이렇게 말할 때는 뒤에 절을 쓰죠. It seems like 다음에 명사를 쓰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뭐뭐처럼 보이다가 누가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이러니까 뒤에 절을 쓰기 마련이고, 특히나 as soon as라는 확실한, as soon as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없잖아요. as soon as는 품사, 종속 접속사, 부사절을 시작한 종속 접속사니까 as soon에서 확실히 종속절이 시작되고 있고, a new security feature is added to the web 하면은 여러분 add 다음에 나와야 되는 전치사 to. 그래서 new security feature가 웹에 추가되자마자 someone has already hacked it and it's already obsolete. 이렇게 됐고, 자, 해커라는 말의 hack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싹둑 자르다. 싹둑하고 자르다. 그런 말 영어에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chop이라는 말도 착 썬다라는 말로 썰어버리다로 chop. 물론 이제 컷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 security feature를 칼로 이렇게 툭 쳐낸다. 이런 식의 말로 hacker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obsolete은 표제요.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자, obsolete은 solely 혼자고 완전 혼자 있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시계라고 해석을 하고, 보통은 구시계라고 해석을 하면 그게 useless하다는 말이에요. 아, 이건 구식이다. 구닥다리다. 이런 식의 말. 자, 그럼 이제 단어 비교를 볼게요. 자, ingenuous하고 구분하셔야죠. 발음은 어떻게 해요? ingenuous. 이거 좀 나이브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이브 스펠링, N-A-I-V-E.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처럼. 자, 그리고, 그래도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죠. 솔직하기는 하니까. 그래서 부정직한이라는 형용사 밑에 보시면 발음, disingenuous라는 형용사도, 이것도 꽤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옆으로 예문 읽을게요. his. 소개내면 his ingenuous personality made him easy to get to know because he freely expressed his thoughts and feelings to others. 이런 사람이 이제 ingenuous하다 그런다. 자, 옆으로 가서 하나 친척하겠습니다. 토착의 고유한 indigenous. 선천적인 congenital. 그 다음에 자비로운 양성의 benign. 악성은 malignant. 남의 비방하다. malign은 동사로 흔히 쓰는 거 형용사이기도 하지만 임신 아시다시피 pregnant. 자손은 progeny. 자, 예문하면 his progeny all had similar eye problems. 유전이군요, 유전. 유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지금 예문 보니까 his progeny all had similar eye problems 하니까 이 eye problems가 유전적인 질환이구나 그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유전이 영어로 발음은 heredity. 이게 유전이에요. 이게 물려주다잖아요. 상속을 영어로 자 발음하시면 inheritance라고 하고, 세계 문화유산 그 유네스코가 선정한 그거 문화유산을 소리 내보시면 heritage라고 하고, 그러면은 hair 또 상속자를 heir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글자들이 되게 탄탄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말하려고 할 때 heredity라든지 hereditary라든지 이런 게 툭툭 튀어나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때 읽기도 빠르고 정확해지고 점차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필요하면 듣기도 잘 되고 그러다 보면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자, 그럼 뒤로 가겠습니다. 229. 자, 발음은 어떻게 하고요? tremendous. 자, tremendous하다. 좋은 말이에요. 동사 원형. 이 형용사에는 동사 원형이 있어요. 덜덜 떨다라는 동사. tremble. 저기 떨다라는 동사 tremble 있죠? 네, 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난 걸 보면 몸을 막 떱니까? 엄청난 걸 보면 몸을 막 떠나요? 안 그러는 것 같죠?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서 신바트와 알리바바와 신바트 40인 걔네들 알죠? 신바트 40인의 도둑 걔네들 열려라 참깨 이러니까 이거 딱 열리면서 금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떨지 않아요? 그럴 때
뭔가 신기한 것이 막 금이 막 나오고 그러면 눈이 커지면서 막 몸을 부들부들 떤다고요. 그런 거 같죠, 그렇죠? 그래 제스처가 달라요. 예. 놀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나자빠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나오면 뒤로 가서 나자빠져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 서서 몸을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니까 발음하시면 tremendous라는 형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놀라 나자빠졌다 우리 그러잖아요.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긴 있습니다. I was taken aback. 자 소리가요. I was taken aback. 이러면은 자기 몸 흠칫하면서 뒤로 빠졌다는 얘기인데 정말 대단한 걸 나타나면 눈이 커지면서 못 박힌 듯이 그 자리에서 몸만 떠는 거죠. 거기서 tremendous가 나온 거예요. 자 엄청 크다 발음하시면 huge하고 또는 excellent하다 이런 말이 되게 엄청 크다는 얘기죠. 자 wealthy 읽을게요. Wealthy nations are characterized by tremendous numbers of lazy people. 여기까지 됐어요. 자, 동그라미 2개 할게요. 첫 번째, wealthy nations. 그 다음은 lazy people. 예. 그럴까? Who are complacent in their situations. 자, complacent라는 표제요. 뭐예요? PLAC 밑줄 긋고 이게 뜻이 뭐예요? Please. complacent하다 그러면은 그들은 complacent하다 in their situations. 자기 상황 안에서 어떻다. 기분 좋네. 이러면서 하는 거. 안주하는, 더 좋은 말 있었는데, complacent. 안일한. 네, 안일한. 한국말에 안일한. 자, 그들의 상황에서 안일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좀 게으르게 산다는 거죠. And don't bother to. 이거 형광펜이에요. 네. 자, don't bother to help까지 형광펜을 칠하면, 그러니까 bother가 괴롭히다가 아니라, 뒤에 대상이 없단 말이죠. 그쵸? bother를 괴롭히다를 읽으면 안 되고 자기가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don't bother to help the less fortunate 해서 덜 운 좋은 사람을 도우려면 자기가 수고를 들여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complacent 하니까요. 맞지요?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자, if. 자, 소리 읽어보시면 if they used just a little of their resources to help others 그렇죠. 다른 사람 돕고자 조금만 썼더라면 not only 형광펜이네요. Not only would society as a whole improve 형광펜. 이런 거 참 좋네요. 여기서 지금 좋은 거. don't bother to 이런 것도 참 좋고. 제가 형광펜 얘기하는 것만 잘 모아도 좋은 문법책이 될 것 같아요. 자, not only 다음에 지금 뭐 때문에 형광펜 칠한 거죠? 도취했다고. not only 다음에 주어는 society as a whole. 동사는 would하고 improve인데 갈랐었잖아요. 왜 도취한 거예요? 부정어로 시작했거든. 자, 그 다음에 they would find a deeper purpose for their lives. 자기 삶의 더 깊은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and be happier as well. 역시 더 자기들이 더 행복해지기도 할 건데 라는 문장이 됐습니다. 자, 내려오셔서 거대한 발음하면 enormous하다. 그 다음 치수가 재일 수 없을 만큼 엄청 크면 immense하다. 표제어였죠. 그 다음에 거대한 colossal. 자, 발음은 colossal. 이렇게 되면 이거는 콜로세움 있죠. 로마에. 거기 그거랑 상관 있는 거예요. 그리고 colossal이라는 말은 저는 이 단어가 되게 일단 영어에서 이렇게 엄청 크다라는 말이 여러 개 있긴 있어요. 근데 클 거자가 되게 특이하죠. 한자로. 이게 거거든요. 거인할 때 그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장이라고 하면은 colossus 이런 말들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colossus라든지 colossal, 근데 클 거자 한자 이런 것들을 좀 동원해가지고 거대하다라고 하시면 좀 더 인상적이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참 재밌는 단어죠. stupendous. 자, 발음은 stupendous. 자, 이 말 재밌죠? 거기에 형용사 뭐랑 상관이 있다. stupid 멍해지잖아요. 엄청 큰 걸 보면 stupendous 하다. 자, 예문합니다. 읽어보시면 this project has taken a stupendous amount of hard work from everyone.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고 멍해질 정도의. 그다음에 splendid는 또 아주 좋은 단어예요. splendid 동그라미가 shine 빛이 막 환하게 빛이 나는 이러는 거고 이걸 하나 공부를 하면 명사형은 splendor OR 또 다른 형용사는 번쩍 반복하니까 resplendent. 자, 발음 resplendent 다 마찬가지예요. splendid를 이제 도와주는 말들이기 때문에 자, 그럼 옆으로 가서 또 marvelous 이런 감탄어도 이런 발음 marvelous. 자, 그럼 marvelous의 marvel까지가 이제 경이로움, 놀란다는 거니까 신기하다는 거니까요. 그 amazing 같은 말이죠. 또 fabulous라는 말도 애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꼬맹이들이 좀 많이 써요. 원래는 전설 favor에서 오긴 했지만 막 우리 뭐 끝내준다. 또 우리 젊은 사람들 흔히 하는 말 뭡니까? 끝내준다 말고 되게 좋다는 말에 끝내준다 말고 또 뭐라 짱이다 뭐 그런 식이야. 맞네요. 짱이다 그런 정도의 말입니다. 발음하시면 fabulous. 자, 그리고 out of this world. 예, 이것도 이 세상 것 같지가 않다. 뭐 천상의 것 같다라는 말 많이 쓰죠. 자, 예문 읽어보면 the pies she bakes taste out of this world. 예. 그럼 여러분 out of this world 밑줄 긋고요. 품사 뭐예요? 무슨 사? 형용사죠. 그쵸? out of this world라는 말은 형용사죠. wonderful 이런 말이니까요. 자, 옆으로 거기 단어 친척의 두 번째 줄 겁없는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자, 소리는 intrepid. 그럼 trap 이게 이제 떠는 거고 in이 부정어니까 intrepid 하면 되게 겁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동의어 한번 해보죠. B로 시작하는 물론 동의어. brave. 예, 그런 건 되게 쉽고 그거 말고 용맹스러운이라는 멋있는 말도 있어요. 용맹이 영어로 뭐냐면 valor 이게 용맹. value하고 모양 비슷하죠? 같은 기원에서 왔어요. 여기가지고 형용사로 valiant. 자, 발음하시면 valiant 이렇게 돼요. valiant에 나중에 여러분이 읽다 보면 이게 A인지 N지 헷갈리겠죠? valiant라고 소리는 그러니까 쓸 때 valiant에 N지 A인지 헷갈리겠죠? 한번 찾아보죠. 저도 좀 혹시라도 싶어서. ANT예요? ENT예요? ANT 맞죠? 그쵸? 예,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소리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valiant에 이게 사실, valiant 할 때 ant는 ENT이기도 하고 ANT이기도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저번에 우리 이런 단어 했었죠. 자, 발음하시면, ingredient. 이러잖아요. 그럼 요거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명사. 재료라는 명사죠. 요 ENT는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student 할 때처럼 이게 품사가 명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사일 때는 다 ENT인 거예요. 근데 형용사일 때 ANT이기도 하고 가끔 ENT가 형용사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뜻이 적용이 되는데 valiant는 A하고 어울려요, E하고 어울려요. A하고 E의 뜻의 차이 있어요. 누가 더 용맹스럽고 누가 더 잘나 보이고, 누가 더 힘있어 보이고, 누구예요? A죠, 예. 잘나 보이고, 용맹스럽고, 힘있고, 그러면 막 A 많이 씁니다. 그런 것도 좀 있긴 있어요. A니까요, A. 자, 그 다음에, 230. 발음해보시면, unanimous. 자, unanimous라는 말은, 며칠 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윤이라고 읽어야 된다. 윤. 언이라고 읽지 마시라. 윤이 하나다라는 뜻이고 애니미 마인드라는 뜻이다. 그때 무슨 얘기하다 그랬냐면 단어 친척 내려와 보시면 마지막 줄에 도량의 넓은이라고 해석된 단어 발음 magnanimous. 그럼 이 단어는 그때 왜 했냐면은 magnetism. magnetism은 어떻게 쓰냐면 magnet까지 쓴 다음에 뒤에 ISM을 쓰는 거죠. magnetism이라고 그냥 쓰려고 하면 힘들어요. 자석이라는 magnet을 먼저 쓰고 뒤에다 ISM을 붙이는 거죠. 그럼 ISM 들어간 단어도 여러 가지로 공부했는데 그중에 autism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있었죠? 그렇죠. 내 뜻은 자폐. 그런 걸 자꾸 적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unanimous라고 여러분 명사형은 unanimity. 자, 발음은 unanimity 이렇게 되고 원래 unanimous 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대체로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간혹 아주 좋을 때가 있죠. 얼마나 좋은 거면 unanimous 할까 이렇게 되는 거. 예. 자, 예문할게요. 조지 워싱턴. 시작해 볼까요? George Washington was the only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자, the only. 한 명밖에 없나요? 미국의 대통령이? 뒤에 수식이 필요하죠? To be elected by a unanimous vote. 아하, 이런 의미에서 한 명이란 얘기네요. 그 다음 읽으면 ironically 뜻밖에도 he was also the only US president 역시 who가 필요하죠. Who did not want the position.
대통령이 되게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래요. 그 다음, when re-elected for a second term. 자, when re-elected 형광펜. 왜 칠하자는 줄 아시죠? 자, ed. 과거다, 수동이다. 수동. When he was가 빠진 거다. When he was re-elected for a second term 해서 여기서 term의 뜻은 임기. 좋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임기로 재선이 되었을 때 he was again reluctant to serve 했고요. 자, reluctant이라는 말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다겠죠. 자, 동의 unwilling. 꺼리는. 자, reluctant이라는 말 되게 많이 씁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 럭트 동그라미가 원래 뜻은 이제 struggle, 싸우다 이런 뜻이 있어서 reluctant이라고 한 거예요. 일단 발음을 자꾸 해야죠. reluctant. He was reluctant to serve. 해서 봉직하기에 꺼려했고 and he flatly refused to run for a third term. 해서 3선 해달라 그러는데 완전 이건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서 flat, 납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을까요? 그럼 3선 안 하고 궁금하죠, 그렇죠? 자기 집에 가가지고 농장 가꿨대요. 아주 아름다운 집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농장이나 또 정원이나 이런 거 이제 아름답게 꾸며놓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롭게 살고 싶었던 거죠. 사실 워싱턴은 전쟁의 장군이잖아요. 그 독립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좀 평화를 갖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럼 내려와서 만장일치 발음은 unanimity 이렇게 되고 그러면 또 사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기가 평화롭고 자기 그 정원 갖고 그러고 살자고 그 국가를 위해 봉직할 이런 기회를 거부한 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자기 좋자고 국가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세 번째 절대 안 한다고 했을 때 했던 말이 내가 만약에 3선까지 하면 우리나라가 왕제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영국과 달리 자기들은 대통령, 공화제잖아요. 선출을 해가지고 자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 13년 동안 한 사람이 너무너무 잘 통치해. 그러면 우리 왕이 돼주십시오. 이런 식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 또 맞죠. 저 잘은 모릅니다만 들은 얘기는 여기까지는 좀 확실해요.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단어 친구. 보시면, 뭐, in harmony 이런 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 accord가 동의라는 거 표적으로 나중에 볼 거고요. 그러면, unanimous 집중하면 되겠네요. 다른 것들이 특별히 어렵지 않으므로. 옆으로 오셔서, 저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발음하시면, animate. 살아있지 않은 이라는 말, inanimate. 예, 이게 enemy mind인데, 그게 이제 살아있거나 뭐, animal하고 물론 상관이 있으니까요. 근데 활기차는 또 되게 다른 거죠. 발음하면, animated. 자, 예문 할게요. 읽으시면, Italians usually communicate with very animated gestures. 그래서 막 난리 막 하면서 말을 한다. 자, 근데 적대감이라는 말을 또 주의를 해야 되네요. 발음은, animosity. 또 발음하면 animus, animus 이렇게 된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발음은 amicable 이러는데 이제 able이 나왔네요. 자, able은 할 수 있는이 아니고 될 수 있느니라. 자,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은 그 사람은 amicable 했다라는 건 이제 그냥 우호적인 friendly라는 말로 많이 쓰지만 여기서는 수동의 의미가 별로 있지 않습니다만 원래는 able은 될 수 있는 이긴 해요. 그리고 amicable의 AMI가 love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을 해두자. 모나미라고 하는 브랜드도 있고요. 아모레라는 브랜드도 있고. 자, 예문 읽으시면 Dick and Jane made an amicable divorce settlement. 아, 참 특이한 조합이네요. amicable divorce. 특이한 조합이에요. 물론 이제 divorce를 할 때 hostile divorce도 있긴 있죠. 대체로는 hostile divorce죠. 근데 amicable divorce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dividing their property 해서 property의 뜻 재산. 그 다음에 equally 나눴고요. and commonly when they are separate ways 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Although they parted on good terms 에서 이때 terms는 관계, 좋은 관계로 헤어지긴 했지만 everyone could see the heartbreak and the disappointment in their eyes 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자, disappointment 밑줄 긋고 어제 공부했던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despondency. 자, despondency라고 적으시는데요. D 뭘까요? despondency. D 다음 스펠링 E예요, I예요?
자, 적으세요. 예. D 다음에 스펠링 E예요, I예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E를 쓴다면은 DE는 무슨 뜻이고? DE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D라고 소리를 낼 때 그 D를 뭐 divide의 D가 그러면 divide라고 우리가 하면은 divide의 소리만으로는 인지 I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땐 뜻을 적용하는 거죠. divide가 무슨 말이니까? 나누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겠어요? D. 나누니까 D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누다니까 D 뭐예요? DI지. 그쵸? 그러면 depress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depression. 그럼 이게 뜻이 우울증이라든지 경제 공황이라든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DI예요, E예요. D, E. 이렇게 되겠죠. 뜻에 보이잖아요. 자, 그럼 지금 한 말, 낙담이라는 말이에요. 낙담. 그러면은 흩어진다는 거예요, 아래로라는 거예요. 아래로죠? 낙담은 흩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D, E.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제가 스펠링 자꾸 쓰라 그러는 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그냥 외웠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뜻을 알면 그걸 적용해서 소리로는 구분이 안 되는 것도 뜻을 알기 때문에 D인지 DI인지 알게 된다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우호적인을 볼게요. benevolent 아세요? 나 소리? benevolent. 이 단어는 bene는 좋은 거 우리 다 알고. 그 다음에 볼 동그라미가 여러분 다 아는 자원봉사하다. 자원봉사하다 영어로 뭐예요? volunteer. 할 때 VOL, 자원, 자기 의지, 그러니까 benevolent, 좋은 의지를 가진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kindly가 부사로도 쓰지만 형용사로도 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courteous라는 좋은 형용사. 자, 소리가 courteous하다. 이 참 좋은 단어죠. 자, COURT의 원래 뜻은 궁에서 사람들이 서로 예절 바르게 행동하고 그러는 거, 거기서 courteous가 나온 거. 그 다음에 civil 여러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amicable은 우호적인이지만 amiable. 자, 소리 amiable. 막 이렇게 높겠죠, 소리가. 좀 오글거려요. 그럴 때 오글거린다는 말을 한다면서요.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고 막 그러는 말이 발음하시면 amiable 하다. 좀 그렇죠. 예. 그다음에 enmity 하면 우호적이고 좋은 거지만 enmity 하면 안 좋은 거예요. en이 부정어로 쓰였어요. 특이하게도. 그래서 근데 그것이 또 특이하게도 형용사가 되면 발음 inimical. 발음 inimical. 이렇게 스펠링이 또 바뀌어요. inimical이 아니라 inimical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이 inimical이 좀 많이 써요. 자, inimical을 가로 열고 적대적이고 해로우면 H로 시작한 단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diverse는 두 종류가 있다고요. amicable diverse와 hostile diverse와. 그렇죠? 그러니까 inimical이 hostile의 동의어라고 옆에다가 또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음하고 스펠링 자꾸 적고. 자, 그다음에 옆에 있는 것 중에서 amanities라는 말도 사실 좋은 단어긴 합니다. 자, 발음 여러 번. amenities.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이라 그러면 facility를 생각하면 facility가 있으면 일이 fast해지긴 해요. fast해지긴 해요. 쉬워지기는 합니다. 근데 amenities라고 하는 거는 있으면 막 기분이 좋아지는 시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세련되고 되게 멋있고 그러면서 있으면 계속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호텔 가면 있고 그러는 거. 자, 그런 걸 발음하시면 amenities라고 해요. 호텔에서 여기 있네요. 자, 예문 읽어보시면 The hotel room had all the standard amenities. 그래서 가끔은 이제 그런 것이 되게 좀 위안이 되기도 하죠. 뒤로 가겠습니다. 좋은 단어네요. 자, 발음은 applicable. 적절하다. 예. 자, 어떤 게 적절하다는 거예요? applicable이 적절한이 되는 것은 어때야 적절하다는 거예요. 적용될 수 있으면 적절한 거다. 이렇게 말하죠. 자, 적용하다란 동사 apply, 그다음에 able은 될 수 있는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amicable에서는 able이 될 수 있느냐 뜻이 좀 확실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될 수 있느냐라고 읽어야 되는 확실한 이유는 apply가 품사, 동사니까요. 동사 뒤에 나오는 able은 뭐뭐 될 수 있다라는 뜻이 이제 확실히 적용이 되는 거죠. apply는 또 apply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밑에 보시면 단어 가족에 apply만 끊어서 다른 거 한번 해보세요. apply 말고 무슨 apply? reply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apply? 그래서 supply 얘기했어요. supply. 근데 supply는 이제 문제가 이게 그 어근이 달라요. apply는 모양은 똑같은데 PLY로 끝난 단어가
그러면 지금 apply를 했고, 그 다음에 reply를 했고, 또 imply라는 중요한 동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multiply 이런 말들은 전부 이게 접다에서 왔어요. 그래서 multiply는 여러 번 접어가지고 다 여러 개로 만든다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imply는 안에다가 접어서 이제 함의를 한다는 거고, reply는 뭐 다시 접는다가 어떻게 대답하다가 된 거고, apply는 접어서 그쪽에 지원을 하거나, 신청서 같은 거 이렇게 딱딱 접어가지고 어디에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접어서 어디에다 끼워 넣거나, 그래서 적용하다란 말이 됐잖아요. 근데 supply는 모양은 같지만, 이거 명사형 만들면 supply의 명사형, supplement 이러죠. 얘의 명사형 어떻게 되죠? imply의 명사형, implement? 전혀. 자, implement는 우리 저번에 표제로 했지만 implement는 함의가 아니잖아요. imply가 함의하다잖아요. 그럼 함의라는 명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implication. 맞죠? 그쵸? implication. 그러면은 multiply가 다중 복제하는 거잖아요. 두 개로 복제하는 건 뭐라고 해요? duplicate. 이러죠? 그 다음에 또 유전자 같은 거 복제하는 거는 발음하시면 replication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은 같지만 이게 동사가 되면 플릭으로 빠진다고요. 이러는 말들은 접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모양 같지만 동사로 빼면은 PLE가 되죠. 그럼 PLE는 여러분 잘 아시는 complete이라는 동사의 PLE와 같이 채워 넣다라는 말이라고요. 알겠죠? 그쵸? 이렇게 단어에 그 파생어들, 동사형, 명사형, 형용사들을 잘 갖고 있으면은 그 말의 뜻이 뭔지 어떤 쪽인지를 아는데도 이렇게 도움이 돼요. 비슷한 방식으로, 파생어가 명사형, 동사형이 또 같이 가니까. 예를 들어, conclude의 명사형은 conclusion, exclude의 명사형은 exclusion, include의 명사형은 inclusion. 이렇게 되잖아요.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supply하고 다르다는 거는 좀 중요한 지점이에요. 대답을 잘 해주셨고, 그, apply하고 이쪽하고도 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apply는 말했듯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어디에다가 딱 끼워 넣어서 지원을 하거나 적용하거나, 또는 이제 로션이나 연고를 바르다라고 할 때도 apply 동사를 써요. 예, 바르다, 딱 이 말입니다. 그럼 예문 일단 읽어볼게요. 자, 소리 내면, regularly apply the cream over the irritated skin for soothing effect relief. 이 문장을 보면 참 볼 게 많네요. 자, 그럼 apply라는 동사의 구조. apply가 바르다일 때. apply something over something.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pply라는 말은 뭔가를 어디에다가 바르다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면적이 쭉 나오니까 over가 좋죠? 만약에 꼭 찍을 거면은 전치사, 뭐 on이라든지 또는 at이라든지 이런 걸 쓰겠지만 면적이 넓게 바르니까 over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irritated라는 형용사가 짜증나진이라는 말이 이제 뭔가 좀 민감해진 그런 피부라는 얘기일 거고, 그 다음에 soothing이라는 형용사가 달래다라는 좋은 동사인 것을, soothing이 바로 뒤에 relief를 수식합니다. 지금 soothing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달래는 위안 이런 식이 된 건데 참 볼 게 많네요. 자, 명사형. 자, 소리 읽으시면 application. 요새 뭐 스마트폰에 어플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원자 발음하시면 applicant, 가전제품은 appliance. 각각 잘 구분이 돼야겠다. 자, the reason 가겠습니다. 자, 소리 읽으시면 the reason I hated taking math classes. 됐죠? 나도 그런데 이러면서. 자, 여러분 그 이유는 was because so little of what I learned. 해서 what I learned가 of의 대상이에요. what I learned가 내가 배웠던 것 중에 하도 적은 것이 was applicable to real life situations. 해서 실제 상황에 거의 적용이 좀 너무 안 되더라. I understood the value of basic arithmetic. 그래서 arithmetic은 대수라고 우리가 그 사칙 연산을 얘기하고, 그거는 뭐 알아야 되지. Even some algebra. 그래서 arithmetic은 사칙 연산, 그다음에 algebra는 대수학. 이래가지고 뭐 뭔지 정확히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기본적인 건 arithmetic이고 대수학이라고 우리가 해석한 좀 더 높은 뭐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but 도대체 언제? 자, 소리. What on earth? On earth 도대체 when on earth would I come across a calculus problem in my daily routine 했고요. 자, come across라는 중요한 표현의 뜻은
우연히 마주치다여서 자, 이로 시작하는 우연히 맞은편에서 탕. encounter. 좀 적지. come across 밑에다가 encounter 이렇게 툭 적어두고. 그 다음에 calculus problem인데 calculus를 보면 계산하다라는 동사 calculate. 요게 미적분. 하긴 저 한편 말이 되고 근데 수학 공부하는 이유는 그 일상에서 쓰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사고를 체계적으로 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라서. 자, 그다음에 내려와서 단어 친구 보시면은 해당되는 너무 중요한 단어 발음 relevant. 예. 너무 중요한 표제어고요. 그다음에 pertinent 역시 중요한 단어 아마 표제어일 거고요. 그다음에 opposite이라는 단어는 표제어는 아닌데 접두어를 스펠링 하나만 바꾸면 맞은편이라는 단어 opposite이 나오죠. opposite에서 opposite이 되면 가까이란 말이 되니까 그게 적절하다는 그런 단어예요. 옆으로 가서 아까 얘기했던 그 접다라는 말 많이 나오는데 두 번째 줄에 복제품 표제어긴 합니다만 발음 replica. 자, 유전자 그 DNA 복제한다라고 할 때 명사형 어떻게 되냐면 replication이고요. replica라 그러면은 이건 물건을 말해요. 그래서 뭐 신라의 그 금관 이런 것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박물관마다 보여줘야 되니까 그 replica라고 거기 써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자, 그다음에 당황하게 하다라는 좋은 이거 많이 씁니다. 발음은 perplex. 막 접혀 있으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식의 좀 난감함을 표현을 하는 것.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여러분이 하십시오. 옆으로 가고요. 자, 이용 가능한이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발음은 available. 완전 알아야 되는 말이고, 물론 가치라는 스펠링, avail이 들어가 있어요. 자, available은, 그게 이제 생각이 좀 재밌죠? 그러니까, is this seat available? 이렇게 물어보면, Is this seat available? 하고는 Are you available this afternoon?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한테도 씁니다. Are you available this afternoon? 그래요. 그러면은 available이란 말은 원래 핵심은 뭔데? value죠, value. 어떤 게 가치 있다는 거예요? 쓸 수 있어야 가치 있다. 내가 사용할 수 없는데 가치 있지는 않다는 거죠. 말 되죠? 말 되죠, 그렇죠? 굉장히 프래그매틱한 사고를 얘기하고, available하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적합한가 그런 것을 맨날 생각한다는 걸 좀 잘 보여주면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 쓸 수 있다는 것도 보고 그렇게 좀 해야죠. 저는 사실 이 단어 볼 때마다 생각나는데요. 그 영어 교재들을 보면 특히 영어 교재를 보면 available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두꺼운 문법책, 두꺼운 어휘책, 물론 이 책도 두껍긴 하지만, 많은 글자들이 써 있는, 그래서 되게 정보는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걸 내가 사용할 수 있느냐, 내가 이용 가능하냐, 쓸데없는 얘기들, 잘 외워지지 않는 얘기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많이 집어넣었다고 사람들이 그걸, 많이 들어간 거는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기도 있죠. 그래서 과연 내가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해보면은, 잘 거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건 좀 아니야, 이건 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죠? 이상하게 되게 인상적인 장면인데 서점에 제가 신림동에서 강의 한참 했었거든요. 사시행시 이런 거 준비하는 학생들. 네, 거기 서점에 언제 한번 가서 이렇게 서 있었더니 학생들 2명이 와가지고 서가에서 문법책 하나 꺼냈어요. 그래, 그 문법책 제목이 시험에 나오는 영문법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서 뭐 이것만 하면 시험에 나오는 영문법이 다 된다. 이렇게 책 제목이 돼 있었던 거예요. 딱 그걸 꺼내더니 이거 다 외우면은 문법 다 맞추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거 다 외우면은 영어 시험 잘 보는 거야? 자, 그럼 그때 드는 생각.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다 외울 수 없잖아. 진짜 다 외울 수 없잖아. 써있다고 외우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는 생각.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그런 책이 어딨어요. 예. 그쵸?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책이 어딨어요. 예. 두 가지만 얘기해도 되죠.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이제 available한지 자기 수준이라든지 그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동의어 읽어보시면 발음은 obtainable. 자, 예문 읽어볼게요. after. 자, 소리 내보시면 after arriving in Seattle. 시애틀에 도착한 후에 자, 궁금한 건 누가가 궁금해요. 그랬더니 그군요. 그래서 그가 자, 소리 내면 he had to take a taxi to the hotel because no rental cars were available. 오호. 자, 뭐 X군요. 렌탈 카rs가 X예요. 그래서 택시를 탔군요. 자, 그다음 they assured him. they는 누굴까? 그 자기 만나기로 했던 사람들인가 봐. 그럼 이제 assure란 동사의 구조가 assure somebody 대절. 자, 그러면 they assured him that 이렇게 되는데 그에게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기를 they could have a car read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have 밑줄 긋고 이 have는 분명히 사역동사죠. 그래서 have a car 하면 차한테 시키진 않았겠지만 딴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차한테 너 거기서 대기 중으로 있어라 이렇게 시켰겠죠, 그렇죠? be를 생략한 거죠. have a car, be ready. 원래 have 대상 동사 원형인데 be를 생략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차한테 시킨 건 아니에요. 딴 사람한테 시키긴 했지만 딴 사람 시켜가지고 차를 거기 준비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겠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For him, within an hour. 이제 1시간 내에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형광펜, within an hour. 자, within an hour와 in an hour의 차이. 자, in hour는 그 시간, 예, 1시간 딱 될 때, 요때가 전치사 in. 그러면 within an hour는 안에 뭐 10분일 수도 있고 20분일 수도 있고 30분일 수도 있고 이러면 within an hour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요 1시간 딱 될 때 이거 안이에요, 밖이에요? 1시간 안은 아니죠. 그렇죠? 밖은 아니죠. 1시간에 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 요때를 in을 써서 in an hour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 자꾸 그 책에서 1시간 후에라고 해서 그래요. 1시간 후는 어떤 거냐면 영어로는 이거예요. after an hour는. 1시간이 될 때라는 말이 in인 거죠. 시간 되게 명확하게 따지니까 in이라 그러면 그때고 within이라 그러면 그보다 안쪽일 수 있는 거고 after라 그러면 그걸 지나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다음에, but he was, 자, 소리 읽어보시면, but he was already late to meet some business guests in the lobby. 그래서 뭐, 늦었다 됐고요. 자, 이제 내려와서, 명사형으로도 많이 씁니다. 자, 마지막 거기 이용 가능성 발음, availability. 이렇게 able로 끝나는 모든 단어들은 명사형의 ability니까요. 자, 그 다음, 이용 가능하다에, 사실 그 첫 줄에 있는 at hand. 이것도 아주 좋은 표현이고요. 손에 딱 놓였으니까 자기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at once disposal 또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disposal이 표제어예요. disposal이 처분 갖다 맘대로 갖다 여기저기 맘대로 놓아라 이렇게 되니까 at your disposal이다 이러면 당신이 알아서 뭐 처분하십시오가 된 거고요. 그 다음 up for grabs라고 하면은 grab이 움켜잡는 거니까 붕 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잡는 사람 임자다. 그래서 맘대로 해라 이런 얘기가 됐어요. 자, 예문 할게요. Where 소리 내면 We are moving out of the country in a few days. In a few days 나왔네요. In a few days. 며칠 지나면 그때 우리가 이사를 가거든요. So all of our furniture is up for grabs. 이렇게 된 거죠. furniture 불가사 명사니까 all of our furniture is로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다음 if someone is willing to come by and pick it up 했고요. 자, 들르다라는 좋은 표현. come by and pick it up. pick it up 이렇게 돼야 되죠. pick up it 하지 않는 거 아시죠? pick it up 이렇게 되죠. 그렇죠? 되는 것 같네요. 대명사를 동사하고 붙여가지고 pick it up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설명도 많이 되네요. 자, 그다음 옆으로 가서 정당한 근거 있는 발음은 valid. 두 번째 줄에 무효인 허약한 발음은 invalid. 명사고요. invalid라 그러면은 명사이기도 하고 허약한일 때는 invalid라고 읽고요. 그다음에 무효할 때는 invalid라고 읽어요. invalid와 자, 여러분 보지 말고 한번 들어봐요. invalid, 그다음 invalid. 같은 말 같아요, 다른 말 같아요. invalid, invalid.
다른 말 같죠. 강세 때문에 소리가 확 달라지죠. 그래서 invalid라 그러면 아 사람 얘기하는구나. invalid 하면 뭐가 무효구나. 강세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우세하다 발음하면 prevail. 예문 읽으시면 They had faith that one day justice would prevail.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 또 내려와서 유행하고 있는 발음하면 prevalent. 표제요. 엄청 중요한 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매우 귀중한 발음하면 invaluable. 예, 가치 없다가 아닌 거. 자, 뒤로 갈게요. 자, 그 다음 발음하시면 infallible 이거. 자, infallible은 fall 동그라미가 떨어지다죠. 그런데 떨어지지 않으니까 실수가 없다는 얘기죠. infallible 무오류다. 그리고 동의어가 unerring이고요. 자, unfailing이라고 바꿀 수 있겠고 되게 쉽네요. 자, 예문 해볼게요. 읽으면 ancient Egyptians believed their rulers were infallible. 알겠습니다. 그렇죠? Their rulers 밑줄 긋고 이름하여 뭐라 하죠? ancient Egyptian의 rulers는 이름이 여러분 아는데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파라오. 스펠링 뭔지 궁금하시죠? 밑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and. 자, 소리 읽어보시면 and worshipped them like gods. 신처럼. So Pharaoh, the king of Egypt. 아, 파라오 할 때 이게 PA가 아니구나. PHA구나. 파라오. 뒤는 알겠는데. 아, O 다음에 또 한 번 H 두 번 써야 되는구나. 자, Pharaoh, the king of Egypt was thought to be the incarnation of the god Horus and become the god Osiris after death. 이렇게 되면 자, 이런 문장을 읽을 때 여러분 자, 칠판 보시고 머릿속에서 was thought to be 이러면 이걸 이렇게 이퀄 처리를 딱 해버리면 이거 굉장히 쉬워지죠. 그렇죠? 그런 건 길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뭐뭐라 여겨졌다. 이러면 뭐뭐란 얘기지 거의. 그다음 incarnation이라는 말의 그 flesh 살에 해당하는 스펠링 carn. 자,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그러니까 incarnation은 살을 갖게 되니까 육화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육화라는 한국말이 육이 고기 육자고 화가 될 화자죠. 그러니까 영이 몸이 된 것. 그래서 그게 신이 됐다. 그런 말이 되는 게 한국말 육화나 영어 incarnation이나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윤회를 뭐라고 하는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몸을 갖게 되는 거니까 reincarnation. reincarnation 앞에 류안 붙이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실수 없다 하는 말에 두 번째 아, 이런 거 영어 너무 좋아하죠. 자, 정확한 발음은 precise. 그 다음에 꼼꼼하니 meticulous. 양심적이고 하나하나 그 실수하지 않으려고 되게 애쓰고 그러는 거 발음 scrupulous. 예. scrupule는 원래 염치 이러는데 그런 거 실수하지 않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 파렴치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중하다는 뜻도 있죠. 굉장히 꼼꼼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Scrupulous investors were hesitant to take the company's promises seriously. 해서 Scrupulous investors 알겠죠? 신중하고 여기서 양심이라기보다는 되게 신중하고 꼼꼼한 투자가들이 주저하는 거죠. 회사의 약속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다에 실수라든지 또는 거짓말에 대한 방지가 되어 있는 이라는 좋은 표현 foolproof 많이 씁니다. 예, 예문하죠. Household appliances. appliances 좀 전에 가전제품이에요. 예, 우리 맨날 집에 다 있는 거니까 household appliances라고 영어로 부르는구나. That must be made foolproof 해서 그 바보 방지라는 게 실수가 없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In order to prevent injuries 해서 다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foolproof 전체가 그 좀 안전한이라는 말로 읽으면 되겠네요. 속아 넘어가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셔서 단어 친척의 두 번째 줄 차고 오류 발음은 fallacy. 형용사형 발음은 fallacious. 이렇게 되고 마지막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falacious하고 fallacious는 그게 fallacious는 다른 사람을 실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게 착각하게 한다는 거고 fallacious하다는 말은 현혹시키는 이니까요. 그 문제 풀 때마다 선택항 4개 있으면 그 중에 2개는 확실히 아닌 걸 알겠는데 하나가 막 진짜 맞는 것 같아. 이런 거. 그게 바로 발음하시면 fallacious한 초이스가 되는 거죠. fallacy를 일으키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default라는 말이 있는데, 기본 상태라는 말도 있지만, 채무 불이행이라는 뜻도 있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또 default라는 거. 옆으로 가서. 자, 발음은 comparable. 자, comparable의 PAT 동그라미의 뜻이 feel. 그러면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게 양립 가능하고 서로 이렇게 좀 조율이 잘 되는 그런, 그리고 컴퓨터에서는 호환 가능하다라는 말인 것. like-minded로 바꿀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예문 시작해 보시면 You and the person you share a room with must be comparable. 자, 이럴 때 전치사 빠뜨리지 않는 이 사람들의 센스. 어떤 전치사요? with 말이에요, with. You and the person you share a room with somebody잖아요. 그러니까 you share a room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사람이니까 with가 필요하다. 다음 must be comparable. or else 하면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be very miserable together. 둘 다 그렇죠. One huge potential problem is sleeping habits. 그렇죠? If you are a night person and your roommate is a morning person, neither one of you will get enough sleep.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여러분, neither one of you 요거 있잖아요. 그거 형광펜 칠해보시고. 그러니까 neither 다음에 바로 명사 쓸 땐 단수로 쓰셔야 됩니다. neither one. 그런데 of 뒤에는 몇 명이 나오죠? 몇 명? 2명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you는 둘이에요. 근데 만약에 방을 3사람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뭘 바꿔야 되죠? 2명이 아니라 3명이었어. neither는 둘에만 쓴다고요. 그러면 3명이 될 땐 neither가 아니라 none으로 바꿔야 되죠. none of you. 3명 이상이면 none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neither one of you 다음 지금 동사 will이 나왔는데 will이 아니라 get을 바로 쓰려고 그래요. 그럼 이 s를 넣나요, 안 넣나요? 그러니까 neither one of you가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양쪽 다 씁니다. 예, neither one of you 또는 none of one of you 이렇게 되면 그게 여러 명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 아무도 아니잖아, 빵이잖아 이렇게 되니까 빵이잖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수로 취급하고 여러 명 있었잖아 그럼 복수로 취급하고 하기 때문에 양쪽 다 써요. 원칙은 단수가 맞습니다. 아주 원칙대로 하려는 사람들은 단수를 쓰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이제 서로 취미가 같다는 말에 첫 번째 줄은 같은 성격을 가진이라고 한 단어예요. 발음은 congenial. G-E-N이 성격이어서 congenial 한 사람 있죠? 여러분들도 보면 취미나 이게 기호가 되게 비슷한 그런 친구가 있죠. 보면 딱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제 친구 이 표지했다고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그 친구랑 저희 굉장히 congenial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면 그 사이 겪은 일이 비슷하다든지 막 이럴 정도예요. 그 사이 생각했던 게 비슷하다든지. 그래서 그 친구가 8년 동안 이제 유학 갔다가 돌아왔을 때 저희 딸애들이 이제 못 봤죠. 유학 가는 중에 한두 번 오긴 했어도 이제 그때 어렵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처음 본 거예요. 같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있었는데 저희 둘째 딸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를 봤다 그 친구를 봤다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니? 그랬더니 너무 비슷해서 말투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방식도 비슷하고 제스처도 비슷하고 막 이러거든요. 자, 그럼 발음 어떻게 한다고요? congenial하다고요. 자, truth 읽어볼게요. 소리 내시면 truth must necessarily be stranger than fiction. 자, 뭐하고 뭐를 비교해요? truth하고 fiction을 비교해요. 그래서 truth하고 fiction을 비교해서 truth가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fiction보다. 왜냐하면은 이제 꼭 설명을 해주죠,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fiction is the creation of the human mind 해서 fiction은 사람의 정신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리고 therefore congenial to it 이랬어요. it이 가리키는 바는 그래서 취미나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무엇에? human mind. congenial의 주어가 fiction이니까요. 알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옆으로 가시면은 패스에 들어가는 말 반감 영어로 뭐라 합니까, 여러분? antipathy.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냉담 무관심 뭐라 합니까? apathy. 그 다음에 되게 애처롭고 안 됐으면 pathetic. 그렇죠? 이 단어 모르십니까, 여러분? miserable 같은 말. 보면 되게 측은하고 안 된 마음이 드는 거. 자, 발음해볼까요? pathetic. 예문 볼게요. 읽어보시면 The little children looked so pathetic that he had to do something to help them. 그들을 돕기 위해 뭐를 해야 했다. 알겠습니다. 알겠죠? 이제 pathetic이 뭔지?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고요. 이렇게 보면 제가 맨날 예문 되게 좋다 그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답하는데 여러분 대답이 시원치가 않아요. 어렵죠, 예문들이. 되게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요. 파워 그래머의 예문이 여기서 나와요. 파워 그래머 책에 보면 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문이 여기에서 상당히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예문을 못 찾으면은 이제 새로 만들면 되는데, 대체로는 여기서 찾아서 맨날 현관펜치라고 이거 중요합니다 했던 것들을 다시 파워 그래머에서는 문법적으로 재조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봤을 때 알 듯 했던 걸 거기서 다시 보게 되면 이제 더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예. 내일 뵐게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